진이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순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이천 땅에 이천댁 종가라는 양반집이 있었지요. 대대로 이름을 날리던 문중이었으나 해가 갈수록 전답은 줄어들고 집안 살림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큰 근심은 따로 있었지요. 종손 이영 도령과 종부 정씨 부인이 혼인한 지 벌써 3년째였으나 아직 아이의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를 이을 핏줄이 끊길 위기에 놓인 종가의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한방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경상도 밀양 땅에서 한 처녀가 가마에 실려 이천댁으로 들어왔지요. 처녀의 이름은 단비 23의 나이였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단비는 종가의 부름을 받고 결국 씨바지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정씨 부인은 냉랭한 얼굴로 단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게 하여라. 그리고 낳으면 곧 이 집에서 내보낼 것이니 그리 알거라. 단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발은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요. 며칠 뒤 단비는 사랑채에서 이영 도령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28살의 이영 도령은 학문에 뛰어나 주변에서 촉망받는 선비였지요. 단비는 떨리는 마음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영 도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불편한 것은 없느냐? 단비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도련님. 두 사람은 의무로 마주한 사이였으나 이영 도령은 단비의 고요하고 단단한 태도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비는 후원 별채의 거처를 정하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종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요. 씨바지라는 이유로 천대를 받았으나 단비는 묵묵히 자수를 놓고 마당을 쓸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이영 도령은 가끔 후원을 거닐다가 단비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빗자루를 드는 모습, 조용히 꽃에 물을 주는 모습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지요. 그러나 사랑채와 안채 곳곳에서는 험담이 커져갔습니다. 씨바지라고 도련님 곁에 붙었다더라. 천한 것이 감히 종부 행세를 하려 드나. 종가의 공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단비는 그 모든 것을 참아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지요. 보름이 지난 어느 밤 정해진 날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에 들었으나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밤을 보냈지요. 이영 도령은 정씨 부인에 대한 미안함에 마음이 무거웠고 단비는 두려움 속에서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촛불만이 홀로 타들어가며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영 도령이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저 쉬도록 하게. 단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날 밤의 어색한 침묵이 훗날 두 사람 사이에 중요한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이영 도령은 단비의 방 앞을 지나다가 수틀 위에 놓인 자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에 수놓인 글자는 경자였지요. 마음을 지킨다는 뜻의 경이었습니다. 이영 도령이 물었습니다. 그 글자는 누구를 위한 것이더냐?
단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가장 지키고 싶은 마음이옵니다. 이영 도령은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단비를 도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게 된 순간이었지요. 그날 밤 이영 도령은 책을 펼쳤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물결이 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단비에게 태기가 올랐습니다. 종가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지요. 정씨 부인은 날마다 약재를 보내며 단비를 감시했고 종들은 단비의 행동 하나하나를 엿보았습니다. 단비는 겉으로는 침착했으나 속으로는 두려움과 책임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제발 사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단비는 밤마다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자신을 믿고 이곳에 보낸 어머니의 눈물이 생각났지요. 이영 도령은 사랑채에서 단비가 있는 별채를 바라보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의무로 시작된 일이었으나 이제는 그녀의 안위가 걱정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씨 부인은 안채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내 아이만 낳으면 된다. 그것만 낳으면. 종가의 봄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초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단비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지요. 이영 도령은 밤마다 후원을 찾아 단비의 곁에서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으나 어느새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해졌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이영 도령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그리 슬프냐? 단비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옵니다. 볼 수는 있어도 닿을 수 없사오니. 이영 도령의 가슴이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자신의 처지와 운명에 대한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부터 이영 도령과 단비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은 정이 은근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7월 어느 날 종가의 노련한 산파가 찾아왔습니다. 정씨 부인의 명으로 단비의 몸을 살피러 온 것이었지요. 산파는 단비의 배를 짚고 오랫동안 귀를 기울이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씨의 태는 두리옵니다. 빵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쌍둥이라는 사실은 종가뿐 아니라 조정까지 흔들 수 있는 일이었지요. 정씨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여라. 단비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생명이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지요. 이영 도령은 그날 밤 단비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리다. 단비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아이와 자신의 운명을 모두 걸어야 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단비의 배는 더욱 불러왔고 이영 도령은 날마다 그녀의 곁을 지켰지요. 어느 저녁 이영 도령은 단비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위에는 시문이 적혀 있었지요. 연꽃은 피었으나 세상이 깊어 따지 못하네. 단비는 종이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떨리는 손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영 도령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지요. 도련님, 말하게. 소인은
도련님의 마음을 받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것이요. 단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의무가 아닌 마음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후원을 비추고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했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지요.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으나 곧 다가올 시련을 알지 못한 채 두 사람은 짧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가위가 지난 어느 날 정씨 부인이 갑자기 쓰러졌지요. 고열에 시달리며 열흘간 사경을 헤맸습니다. 종가는 상복을 준비하며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영 도령은 밤낮으로 어머니의 곁을 지켰고 단비는 별채에서 혼자 불안에 떨었지요. 보름이 지난 새벽 정씨 부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종가에는 곡소리가 울려 퍼졌고 외척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씨 부인의 조카인 이윤차가 가장 먼저 도착했지요. 이윤차는 냉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씨바지는 이제 내쳐야 하오. 정씨를 새로 들여야 종가가 바로 서리다. 종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얼어붙어 갔지요. 단비는 후원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상중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단비의 방 앞에 작은 찬압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누가 놓고 갔는지 알 수 없었으나 단비는 조심스럽게 찬압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미음 한 그릇과 밥 몇 알, 그리고 깨끗한 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건을 펼치자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지요. 지켜내소. 아이도 그대 마음도. 단비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씨 부인의 글씨였던 것입니다. 정씨 부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단비를 생각했던 것이지요. 자신이 죽은 뒤 단비가 어떤 일을 겪을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리 이 찬압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단비는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지켜내리다. 이 두 아이와 도련님의 마음을 모두. 그날 아침 단비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정씨 부인의 마지막 선택이 단비에게 용기를 준 것이었지요. 단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 속의 쌍둥이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지요. 저 아이들만은 반드시 지키리라. 이영 도령도 결심을 굳혔습니다. 조정에 올릴 상소를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단비를 씨바지가 아닌 정실로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단비는 스스로 종부의 예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글을 배우고 가문의 제사 예절을 외웠지요. 이윤차와 종친들은 단비를 내쫓으려 했으나 이영도령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사옵니다. 종가는 두 편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최종 실현을 앞두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었지요.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문의 어른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였지요. 종가의 앞날을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윤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씨바지를 내치고 정시를 새로 들여야 하오. 종친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는 단비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때 이영 도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비는 씨바지가 아니옵니다. 모두가 놀란 얼굴로 이영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단비는 제 사람이며 종부가 되어야 할 분이옵니다. 종친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고 이윤차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종가를 뒤흔드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윤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도련님, 이는 가문의 법도를 무너뜨리는 일이옵니다. 법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옵니다. 천한 씨바지를 종부라 하시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니까? 이윤차는 그 길로 한양으로 올라가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천택 종가에서 천한 씨바지를 종부로 삼으려 하니 가문의 법도가 무너지나이다. 이를 막아주시옵소서. 상소는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지요. 종친 일부도 이윤차의 편에 서며 이영 도령을 압박했습니다. 종가는 붕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답은 압류 위기에 처했고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지요. 이영 도령은 조정과 가문, 양쪽을 모두 상대해야 하는 최악의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단비는 후원에서 배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영 도령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양으로 올라가 상소를 올리기로 한 것이지요. 단비는 천한 몸이오나 뜻은 군자의 견주옵니다. 그가 낳을 두 아이는 이미 신의 혈육이옵니다. 상소는 조정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반대했으나 도승지와 대제학이 이영 도령을 지지하고 나섰지요. 마음이 바르면 신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 법이옵니다. 조정은 날마다 논쟁으로 들끓었고 형세는 조금씩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0월 장맛비가 며칠째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영 도령이 한양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지요. 단비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방은 뜨겁고 어지러웠습니다. 산파가 급히 달려왔고 이영 도령은 문 밖에서 주먹을 쥔 채 기도했지요. 제발 무사하게 해주소서. 진통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단비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지요.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정씨 부인의 마지막 글씨가 생각났습니다. 지켜내소. 아이도 그대 마음도. 새벽동이 트기 직전 첫 번째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앙. 힘찬 사내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두 번째 울음소리가 이어졌지요. 이앙. 산파가 소리쳤습니다. 사내아이 둘이옵니다. 모두 건강하옵니다. 이영 도령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단비는 지쳐 있었으나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도련님, 아이들을 지켜냈사옵니다. 이영 도령은 단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대가 지켜낸 것이요. 그때 먹구름이 걷히며 햇살 한 줄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지요. 종가의 운명이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울음소리는 종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고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단비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영 도령은 그런 단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이제 그대를 지키는 것은 내 운명이요. 후원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쌍둥이 형제의 탄생은 종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조정의 논쟁은 보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어명을 내렸지요. 이영에게 족보 정리의 권한을 주노라. 단비를 종부로 삼는 것을 허하노라. 칙지가 2000댁 종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영 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칙지를 받아들었지요. 사랑채로 돌아온 이영 도령은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단비는 두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단비. 예, 도련님. 이영 도령은 칙지를 단비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그대는 내 그늘이 아니라 내 곁이 하늘이오. 단비는 칙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씨바지로 들어왔던 자신이 종부가 되는 순간이었지요. 이윤차와 반대했던 종친들은 모두 물러갔습니다. 가문의 어른들도 하나둘 단비를 인정하기 시작했지요. 단비는 이담 부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담백하고 깨끗하다는 뜻의 담자였지요. 종가의 사당에는 새로운 신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담 부인, 이천택 종가의 새로운 종부였습니다. 이영 도령은 단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았소. 아니옵니다. 도련님 덕분이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지요. 종가에는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건강하게 자라났지요. 형은 이명, 아우는 이현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두 형제는 학문에 뛰어나 과거에 나란히 급제했습니다. 이천댁 종가는 다시 일어섰지요. 쇠락하던 전답은 늘어났고 가문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씨바지로 들인 여인이 가문을 살렸다더라. 이담 부인은 종부로서 예를 갖추고 가문을 이끌었습니다. 제사를 정성껏 지내고 종친들을 보살폈지요. 이영 도령은 벼슬에 올라 고을을 다스렸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지켰습니다. 의무로 시작된 인연이 진심으로 바뀐 것이었지요. 종가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당에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이담 부인이 심은 연꽃이 연못에 가득 피어났지요.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날, 이담 부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이영과 두 아들, 그리고 손자들이 곁을 지켰지요. 이담 부인은 평온한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종가의 사당에는 이담 부인의 신의가 올라갔습니다. 신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천한 몸이었으나 마음으로 문중을 일으킨 이담 부인. 그 후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야담으로 전하며 말했습니다. 핏줄이 가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문을 다시 피우는 법이라.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지요. 단비는 씨바지로 들어왔으나
진심과 정성으로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신부는 낮았으나 마음은 높았고 처지는 천했으나 뜻은 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진심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신분이나 처지가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법이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